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규 변호사입니다. 자,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음주 삼진아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음주 이진아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도 저 이제 음주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삼진아웃 걸려서 저는 무조건 교도소를 가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특히 이진아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 이제 두 번째니까 무조건 구속돼야 되냐. 이번 주에 이제 오신 저희 손님 중에 한 분도 이제 음주는 두 번째예요. 무면허가 한 차례 있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정보를 막 얻다 보니까 음주 두 번이면 구속이니까 자기 막 이렇게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도 얘기해서 직장도 그만둔다고 하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해서 교도소 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자,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자고 하는 여론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회의원의 한 아들이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나서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이유로, 더군다나 그 와중에 뭐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구속까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공분을 사고 있고, 또 음주운전은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음주운전을 하기만 하면, 특히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기만 하면 모두 다 구속이 되어야 될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왜냐면 반대로 첫 번째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를 받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이지만 음주 사고가 있고 음주 수치가 높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 해서 안심하실 건 아니에요. 저희는 한 8번째까지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가면 갈수록 무조건 내가 손을 쓸 틈도 없이 무조건 구속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음주 사고는 다 인정하는 거고 음주 수치도 나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변호사 선임하면 뭐예요? 할 게 없으니까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얘기가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 외에 왜 많은 분들은 선임을 해서 사건을 진행할까요?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기죄, 폭행, 성범죄 이런 다양한 사건들에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건데, 자, 음주운전 사건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이 횟수보다 내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재판장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말로만 해서 될까요? 말로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내 차량을 판매해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대중교통 같은 걸 이용한다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다니까 그런 내역들을 좀 제출해주고, 아니면 회사에서 같이 이 카풀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카풀해서 다니는 모습들을 법원에 제출해주고, 나 스스로도 음주가 너무 심해서 나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치료나 상담이 필요해, 그런 조치까지 취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했을 때 법원에서는 그래, 이 사람이 비록 잘못하긴 했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또 음주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는 숫자에 주목해서 뭔가 보도를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2진이냐 3진이냐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의지를 재판부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재판 받을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판부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려요. 이 6개월의 기간이 재판이 너무 길어, 나는 재판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6개월 동안 내가 마지막에 기회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 음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노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음주운전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하신 분들은 징역 1년 정도 선고를 받게 되는데, 항소심 가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당연히 항소가 기각되게 됩니다. 결국 항소심은 이 1심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서 뭔가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나 혼자 술을 먹고 가다가 단속된 사건은 내가 1심보다 항소심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항소가 기각되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1심 재판을 하기까지 한 6개월 동안의 기간에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댓글을 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이제 담당 직원이 댓글을 달아드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중에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필요 없다. 그냥 뭐 행정사나 법무사님 도움받아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는 옳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 판단은 영상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거는 형사사건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전문 변호사님 많이 찾아가잖아요. 이혼은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영상이나 뭐 인터넷에만 찾아보지 마시고요. 가까운 사무실로 좀 방문을 해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지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음주운전은 구속되면 일단 나올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